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은상입니다. 태어난 곳은 제주도고요. 5살 때까지 살다가 부산으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다가 이제 오디션을 보고 서울로 상경한 케이스인데, 학생 때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꿨던 꿈이 코미디언이었거든요. 막 친구들 앞에서 웃기는 걸 좋아하고 관심 받는 게 너무 좋고, 지금이랑 너무 안 어울리지만요. 아마 그게 연예인으로서의 꿈의 발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코미디언의 꿈을 꾸다가 이제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남자 댄스 동아리는 되게 드물었거든요. 남자 멤버들을 모으기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거의 캐스팅하듯이 반에 찾아가면서 친한 친구들 설득해서 이렇게 모았던 기억이 나는데,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댄스 대회를 나가고 무대에 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희열이,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 무대를 서야겠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돌이 돼야겠다. 어머님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어머님 몰래 부산에 있는 오디션 학원을 알아봤어요. 가장 가격이 싼 곳으로. 일단 제가 그때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으로 가장 저렴한 보컬 학원에 가서 보컬 레슨을 받았던 거죠. 학교가 끝나고 이제 엄마한테 공부 조금 더 한다고 하고 바로 그 학원을 달려갔던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매일 마감 시간까지 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이 참 생생한데, 빨리 아이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 학원을 다니다가 어머님이 어떻게 아시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거 제대로 준비를 해라, 조금 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그래서 정식적으로 아이돌을 준비할 수 있는 학원에 어머님이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한 3개월 차에 학원에 기획사가 오는 걸 내방 오디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왔었는데 브랜뉴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딱 그때 브랜뉴 뮤직 내방 오디션 했을 때가 프로듀스 남자 시즌을 할 때였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뭔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다음 시즌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런 계획이 딱 머리에 서더라고요. 이걸 한번 기회로 만들어보자. 오디션을 봤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채로 브랜뉴 뮤직 합격을 하게 돼서, 사실 부산에서 학교 다니면서 서울에 연습하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참 그때 보면 제가 참 대견했던 게, 서울에 집이 없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마침 서울에 어머님이랑 본인 친누나랑 같이 작은 방을 빌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던 집이 원룸이었는데 원룸 안에서 4명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한 몇 개월 동안 친구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 어머님도 너무 잘 챙겨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어린 마음에 엄마의 품이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새벽에 이제 딱 누우면 그 친구네 가족들은 되게 하하호호 떠드는데 저는 공감대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벽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의 품이 그리워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게 너무 있으니까, 당장 앞에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로 열심히 버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신기했던 게, 열심히 한 3, 4개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신인개발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로듀스 다음 시즌을 연다고 한다. 나의 직감이 맞았구나.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안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막상 연습생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좀 설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죠. 대표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가장 눈에 띄어야 한다. 그냥 처음에 봤을 때 그럼 색깔이 무엇이 있느냐, 검은색? 아니 빨간색. 제가 형광에 가까운 빨간색을 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도 듣고 있는 수식어가 빨간 머리 개, 이렇게들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빨간 머리를 했을 때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호감으로 다가갈까 사람들한테? 근데 다행히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엑스원이라는 활동이 멤버들도 그렇고 같이 했던 스텝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제겐 너무 소중하고, 사실 끝나고 당시에는 너무 저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죠,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근데 2년 3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뭔가 그때의 기억들이 동력이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목표가 되기도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엑스원 활동이 끝나고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재데뷔라는 그 타이틀이 정말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어요. 다시 데뷔를 한다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밟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쉽지 않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쨌든 이미지가 한번 비춰진 사람으로서 새로울 수 있을까? 그게 또 유나이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확신이 너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은상의 무기는 정말 변함이 없이 간절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이 제 삶에 있어서 많은 터닝 포인트들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은상아, 너가 이번에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는 간절함이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했을 땐 내게 아닌 것 같은, 어디서 툭 하고 떨어진 기회는 내게 아닌 거죠. 정말 열심히 해서 고통스럽게 이뤄낸 게 내 거인 것 같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돕기라는 게 저는 이제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간절함이고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나갈까? 이 다음 스텝은 어떤 게 있을까? 대기 시간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노트북 들고 가서 기획안 쓰는 걸 좋아해요. 이 다음 앨범 기획안. 그런 건설적인 시간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이루고 싶은 게 많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맨 처음부터 응원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에. 제 일대기를 돌아보면 덕질하기 쉬운 가수는 아니거든요. 우여곡절이 많은 가수라고 생각하고 컨텐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공백기도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은상이라는 가수 응원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데리고 진짜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요. 네, 여행 많이 다니고 고기 구워주고 싶고, 이때 힘들지 않았어요. 이때 기다릴 때 어땠어요? 카메라 없이 휴대폰 다 수거해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제 팬분들이. 너무 고맙고, 이제는 정말 그냥 안 보이면 많이 허전할 것 같아요. 정말 허전할 것 같아요. 유나이트의 프로듀서로도 조금 활약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내후년에는 제가 직접 조금 프로듀싱을 많이 참여를 해서, 더불어서 제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기도 열심히 하면서 좀 다양한 배역들로 활동을 해보고 싶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한터 구독자분들,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했던 되게 소중한 이야기들을 보따리 풀듯이 이야기를 전해드려봤는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이겨나가고 같이 힘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에너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이트 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